네, 박근혜 정권 출범과 함께 금융감독 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년간 하루하루가 얼음 언 강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언제 깨질까봐 막 조마조마했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이분 임기 중에요. 26개입니까? 네, 저축은행이 퇴출되면서 많은 또 사람들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수장으로 혹독한 시련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한국 경제에 과거에 보지 못했던 먹구름이 들어오고 있다. 몰려오고 있다. 아, 무서운 얘기입니다. 위기 불감증에 빠져 위기인 줄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지금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셔서 모셨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하는 나라 경제 걱정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책을 참 안 갖고 왔네. 그 책을 내가 보다가 그 책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죠? 네. 그 책을 갖고 와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왜 근데 1년 임기 더 남았는데 왜 그만두셨어요? 글쎄요, 청와대에서 전화 왔죠? 나름대로 또 2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아니, 청와대 전화 받고 그만두신 겁니까? 아닙니까? 글쎄,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네. 때가 됐으니까 또 제가 할 소임을 네. 충분히 했으니까. 네. 또 우리 또 같이 계시는 분이 네. 또 유능한 분이 또 와서 일을 하면 네. 또 이어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임기 1년 남았는데 그거 채우셔야지 앞으로 금융감독원장의 그 임기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티시지 그랬어요. 아무리 물러나라고 해도. 저희는 2년 동안에 네. 충분히 우리 여러 가지 이 기업이나 금융 구조조정 하는데 우리가 했으니까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 저축은행 문제 이거 해결 방안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만두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글쎄요, 이 저축은행 이 불실 문제가 어느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에 누적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큰 골격에서는 지난 2년 동안에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저축은행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는 좀 해결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저축은행의 기본적인 수익 모델이라 할까요? 그런 네. 부분이 아주 충분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감독 당국에서 앞으로도 또 금융 당국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와치하고 관리해 나가면서 또 한편은 우리가 이제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이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그런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점정하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정책과 감독이 좀 더 소비자 보호 쪽에 강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축은행 퇴출, 저축은행 부실에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정 부분은 저희는 네. 감독이나 정책상의 일정 부분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금융감독원이 책임이 있죠. 왜냐? 제가 금융감독 출입기자 했지 않습니까? 오늘 출입기자 얘기 많이 나오는데. 부실 저축은행 나왔을 때 운영저축은행 보고 현대스위스니 솔로몬이니 해서 억지로 부산저축은행이니 억지로 떠맡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오늘 우리 사회자님이 오늘 저는 우리 좋은 이야기 성공하는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물론 물론 그 생각이 나네. 예, 분명히 예. 정부가 잘못이 있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이미 지난 몇 년 동안에 이 저축은행 문제는 이 국정감사라든지 네. 또 국회에서 청문회하면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우리 관행이나 잘못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되풀이하지 않아야 될 하나의 우리 경험으로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기업이나 금융 불실 문제 좀 더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소비자 보호 쪽에도 우리가 좀 더 강화해야 됐다 해서 지금 새 정부가 이제 그런 토대 위에서 지금
이 소비자 보호 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솔로몬, 현대스위스, 뭐 부산저축은행 지금 다 사실은 경영권이 바뀌거나 하신 분들이 굉장히 우량해서 잘 나갈 때 정부가 야 이거 좀 어려운 이거 좀 너희가 좀 맡아줘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맡은 거기서부터 이제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제가 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부도 책임이 있다. 우리만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조금은 찔리시죠 그래도 금감원 이 금융당국, 네. 또 특히 감독당국의 물론 당사자는 아니었겠지만 뭐 물론 네. 우리 이제 동료들도 감독당국에 있는 있고 있지 분은 않습니까? 예. 항상 우리 금융시장 네. 또 금융산업의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감독에 가장 어떻게 보면 골키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기업의 불신이나 금융 불신과 최종적으로 네. 우리 이 감독당국에서 구조조정이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뭐라 할까요? 어떤 이 피해자들이나 이 관계되는 분들에 대한 그런 원성이나 원망이 뭐 항상 저희는 이 금융당국에 있는 분은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 썩은 살을 덜어내고 또 그 과정에 새 살을 돋게 하는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제가 만약에 금감원이나 이쪽에 수장이었으면 그분들한테 면회 가서 좀 죄송하다는 얘기는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나는 정부도 그런 어떤 좀 자기 반성이나 자기가 과거에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사실 우리도 조금 책임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물론 잘못해서 감옥에 있더라도 그래도 마음에도 좀 잘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이라도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그런 부분은 우리 금융당국에 있는 분들도 네. 뭐 저희가 뭐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항상 지난 2년 동안에도 그런 여러 가지 불신 문제 또 피해를 입은 소비자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항상 죄송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네. 또 우리 자체 개혁도 하고 네, 또 그렇죠. 감독의 변화도 갖고 오고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동양 문제도 그렇고요. 예. 동양 사태도 그렇고 이게 다 사실은 총체적인 거예요. 누가 하나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다 총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금융의 큰 흐름이라 할까요? 과거에 우리가 고도 성장기에 이 공급자 위주 또 우리가 일단 단기 성과 위주로 많이 팔고 보자. 네. 영업 그냥 많이 성과를 내고 많은 수당 받고 그런 우리의 그런 관행들이 결국은 이 소비자 피해라든지 이 불실 이런 문제를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우리가 이제 영업 관행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네. 금융회사에 우리 이제 경쟁력이라는 게 꼭 우리가 이 똑똑한 소비자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우리 금융회사도 견제하고 그렇게 감시도 하고 해서 좋은 물건이 만들어나고 좋은 서비스가 나오는 금융회사가 앞으로 좀 강한 금융회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죠. 우리가 뭐 한국에서 스마트폰 삼성전자가 세계 1등 네. 되는 게 똑똑한 소비자들이 많거든요. 네. 좋은 서비스, 좋은 품질이 아니면 시장에서 국내에서 살아남지 못하니까 세계 시장에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금융도 이제는 그런 이 똑똑한 소비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 금융에 관한 많은 정보가 네. 소비자한테 주어져야 되고 자, 그래서 경쟁이 좀 촉진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기르고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금융에도 삼성전자 같은 것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게 금융에서 탄생하려면 글 쓰신 거 보니까 해외로 나가야 된다. 국내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산업들이 어쩌면 해외에서는 다 비리비리하고, 그죠? 국내에서만 전투하려고 하는데, 전투하러 해외 나가라. 그렇죠. 이런 우리 얘기하죠. 지금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나 우리 세계적 기업들이 해외 나가죠. 국내 이 좁은 시장에서 우리가 그런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금융도 언젠가는 우리가 IMF 전에 사실 해외에 많이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IMF를 맞으면서 다시 이 위축되고. 국내로 위축되고 많이 철수해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금융에 10년이 됐는데 네. 앞으로 이제 이런 물론 초기에 나가서 큰 성과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좀 길게 내다보고 우리 감독 당국이나 정부도 금융회사들이 해외 나가서 좀 더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네. 좀 풀어줄 건 풀어주고 규제 풀고. 예 그리고 또 조금은 실수를 하더라도 네. 우리가 감사 안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오랜 시간을 걸려서 우리가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 금융회사의 뭐 여러 가지 인적 어떤 전문 인력의 수준이나 뭐 이런 것을 보면 결코 꼭 나가서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걸 그 정도의 충분한 우리나라의 IT 기술이라든지 우리 젊은이들의 여러 가지 역량으로 보면 충분히 금융도 우리가 나가서 성공할 수 성산이 있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걸 이제 정부와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도 규제를 풀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현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아마 틀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지금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거 보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가 좀 잘못하고 있습니까? 뭐 특별 답답해야 하는 거, 답답한 게 뭡니까? 뭐 큰 방향에서는 저는 잘 잡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에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러면서 결국은 이 단순한 GDP보다는 일자리 위주로 좀 가겠다 이런 걸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수출, 뭐 대기업 위주, 제조업 위주 이런 이 고용 없는 성장 구조로 가지고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에 네. 이 창조 경제를 기반으로 뭐 벤처 쪽에 서비스,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문제는 청년 실업 문제가 또 노인 빈곤 문제, 또 여성의 경제 활동 창구를 넓히는 문제 이런 쪽이 우리가 좀 앞으로 좀 넓혀 나가야 할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의 큰 틀의 방향을 갖고 잘 나가고 있다.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또 이 국회 이런 쪽이 좀 유기적으로 잘 해서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좀 소프트 랜딩하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경제를 살리고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개혁의 방향에 뭐 한치 앞서 내다볼 수 없게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글 읽어봤더니 증세 없는 복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이제 과거 정부에서도 제가 보기엔 노무현 정부에서도 희망 한국 뭐 20 네. 그 플랜을 갖고 이 복지와 성장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때도 당장 증세하기보다는 우선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쪽을 통해서 일단 재원 확보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도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세를 하겠다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 정부도 일단은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예산 개혁이라든지 세제 개혁, 지하경제 양성화 뭐 이렇게 불효불급한 것부터 우선 좀 노력을 해서 조달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입상 국민적 공감을 좀 갖고 이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된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세 문제부터 문제 꺼내는 것보다는 네.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우선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하자. 이런 방면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사실상 그것도 증세 아닙니까? 비과세 감면. 물론 그러나 새로운 세위를 새롭게 올린다든지 그거보다는- 새로운 과세를 한다기보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숨어져 있는 세원을 발굴하고 기존에 세는 세금을 좀 잡아서 하겠다는 게 우선하겠다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네. 증세 없는 복지는 없죠. 소신이 그렇죠. 우리 원장님의 소신. 물론이죠. 정세 없는 복지는 없지만 그러나 그 복지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을 우리가 순서를 좀 잘 잡아야 된다. 그런 순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 잘 잡아야 된다. 예, 그래서 선명하게 전략을 잘 짜야 된다. 또 이 정부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 재원 마련하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막 몰려오고 있다. 이게 무슨 물인가 떨립니다. 먹구름이 뭡니까 이게? 먹구름 몰려오고 있다는 게. 이게 사실은 제일 위험한 것이 보이지 않는 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우리가 한 10년 동안에 이 만성적이고 구조적이고 이 누적적인 그런 위기들 예를 들면 지금 대외적으로 보면 뭐 이 출구 전략, 미국의 출구 전략이라든지 아베노믹스라든지 중국의 추격이나 또는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대외적인 리스크라고 보면 저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내부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이 좀 어떤 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고 장기적인 그 침체 국면에 지금 접어들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우리 가계부채 문제도 우리 경제를 억누르는 그런 아주
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수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 이 소비 여력이 갈수록 줄고 있고 또 이제 고령화, 저성장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 내수 경제를 전반적으로 옥죄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 경제 구조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잘못하면 일본의 그런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경로를 밟아갈 수 있다는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좀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과거에 우리가 수출, 뭐 제조업, 대기업 위주 이런 쪽에서 좀 지금 뭐 그런 방향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창조경제를 축으로 서비스 산업, 소프트웨어, 또 중소 중견기업 이런 쪽으로 좀 이 성장, 일자리 창출하는 구조로 우리가 좀 가야 된다. 네. 그동안 너무 고용 없는 성장에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이 DJ 정부 시절에는 외환위기랑 눈에 보이는 위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 국민들이 이렇게 공감을 하고 에너지가 결집 때가 위기 극복이 쉬웠는데 이 노무현 정부나 우리가 MB 정부 때는 사실은 뭐 노무현 정부 아시겠지만 탄핵 문제라든지 MBJ 소고기 파동 이런 거로 해가지고 정권 초기에 한참 그 개혁을 할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그 개혁 고삐를 제대로 못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장기적인 우리 경제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놓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 돌아서는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아주 중장기적인 고질적인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시장 문제라든지 네. 가계부채 문제라 뭐 하다못해 전력 대란, 자영업자 공기관 문제, 부채. 예, 공기업 공기업 부채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박근혜 정부 돌아서 좀 더 정권 초기에 네. 제대로 지금 방향을 잡고 가려 하는데 또 이 국회에서 뭐 여러 가지 여야 간의 극한 대치로 이런 법안이 잠자고 있는다든지 또는 뭐 이 갈등 구조가 격화돼가지고 국회가 문제네요. 예, 노사 간의 갈등으로서 이 네. 지금 공기업 개혁도 지금 벌써 철도 그 노조 파업으로 해서 지금 이 요번에 이 철도 노조 파업으로 해서 우리 공기업 개혁이 우리가 제대로 추진을 안 되면 다른 공기업 개혁도 우리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공기업 개혁이 성공 못하면 그 부담은 이 공기업 부채가 결국 내년부터는 국가 부채 카운터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의 위협을 받게 되는 아주 중대한 그런 그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이 공기업이 방만 경영으로 인해서 과거에 우리 정부 때는 이 공공요금 인상을 안 하기 위해서 그걸 이 공기업들한테 이 채권 발행을 해가 부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결국 앞으로 이제 공기업 부채를 우리가 누르다 보면 결국 공공요금으로 또 올라가게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다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방만한 경영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 이번에 철도 파업을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렇죠. 그 공기업 계획의 하나의 밀리면 리트머스 안 시험지가 될 수 있는 네. 중대한 저는 사건을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나중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